험하기로 소문난 건설 현장에서 여성은 주로 단순 노동이나 보조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형틀 목수나 철근 노동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죠. 하지만 이 분야에 도전하는 여성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한진희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2004년도에 엄마가 알츠하이머가 오셨어요. 이제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딱히 없는데 요 가까이 이 현장이 그때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나도 벽돌 나를 수 있다고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한 3시간을 졸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장 일이 시작이 됐어요. 번듯한 기술도 경력도 없는 중년 여성을 환영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 넘게 막일을 하다가 철근을 다루기 시작한 게 6개월 전. 이제 선배들 작업하는 그러니까 자세를 보면 어렵게 하니까 쉬워 보여. 그러면 또 이제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죠.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는데요. 이제 점점 힘이 자꾸 쓰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요령이? 네네네. 요령도 붙고 힘도 키워지고. 그러니까 없던 근육도 생겼고요. 즐거워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일이 고된 줄을 모릅니다. 지금껏 했던 일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어디 밑에 간다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는 10살 이상 나이차가 나는 이들도 많지만 일에 있어서는 한참 선배. 하나라도 더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당연히 여자들은 안 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했죠. 저도 그랬으니까. 안 그랬으면 요즘 드는 생각이 이런 일들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데 이걸 젊어서 내가 알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많죠. 치매에 걸린 노모에 자식 뒷바라지까지 하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건설기능학교의 모집 공고는 한진희 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을 하려는 중장년 여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힘든 만큼 보상은 따르죠.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남자들 버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가서 또 당당하게 일하고 받는 돈이니까 떳떳하고 뭐 친구가 왔을 때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줄 수 있고 그게 좋잖아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한 결과. 진짜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서 또 재밌고 그래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일인 만큼 철근 일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나이가 저하고 10살에서 10살 이상씩 차이 나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냥 똑같이. 괜찮아요, 지금은. 되게 일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럼요, 일이 좋죠. 아침에 눈 떠서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있다라는 건 축복이죠, 축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4시에 퇴근할 때까지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손이 예, 그냥 조금 긁혔어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뭐 이제 마음이 급하면 단단한 거니까 이렇게 슬쩍 스쳐도 못생겼어요, 손이. 근데 황금손. 예. 그래도 이게 돈 버시는 손이잖아요. 예, 귀한 손이죠. 고마운 손이고 값진 손이고 보배죠, 보배. 오늘도 길 위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기사 김진아 씨. 운전만 잘하면 될 줄 알고 시작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에 4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을 내는 것도, 중고차를 산 것도 본인이지만 서류상으로 화물차의 소유주는 김진아 씨가 아닙니다. 차는 내 건데 내가 비싼 돈 고리대금으로 산 차인데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제가 아니라 운송사로 돼 있어요. 차 주인이. 화물차 등록 할당제 때문에 운송회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매달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른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등록 번호판 값을 내달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행포를 많이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를, 등록 번호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운송사가 그거를 이제 본인들을 내세우지 않고 뭐 브로커를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이제 대놓고 요구를 한 거야. 2천만 원을 내놔라. 부당하다고 맞서 싸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처음엔 노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노조가 아주 나쁜 단체인 줄 알았거든요. 뭐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노조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개개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약자잖아요. 노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다른 데보다 주차비가 쌌습니다. 처음 노조를 가입한 이유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에서도 남성이 절대 다수인 화물연대. 이곳에서 최초로 탄생한 여성 지부장이 바로 김진아 씨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내 직장의 부당함을 바꾸는 것 또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도 되니까 내가 하죠. 지도 내몰면 나가는 구멍하나는 노조일이 바빠지면 본업을 줄이면서까지 부지런히 뛰고 또 뜁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힘들던 때 내 식구 생계를 책임져준 고마운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쓸데없이 행보를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이거 일 처음에 하면서
도대체 화물기사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또 이런 취급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내 일 하러 왔을 뿐이고. 제가 40에 시작을 하면서 딱 20년만 하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선택할 길인데 뭐 하다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했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열악한 건설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김신혜 씨도 그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충남 지역 최초의 여성 용접사에서 베테랑 용접사가 되기까지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시작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저희도 투자 많이 했어요. 이 지역이요. 여기 폭발 사고도 났던데요. 인사 사고도 나고 막 이랬던데요. 단독 작업하다가 그라인더 작업하다가 워머에 걸려가지고 질식사하고 막 이런데요. 그런 걸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첫째, 단독 작업하지 말고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용접사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놔두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딱 붙여놔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다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절대 손가락 하나 다치지 마십시오. 지금 출근한 이 상태로 퇴근하십시오라고 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상당수는 혼자서 작업할 때 생깁니다. 팀이 3명이거든요. 도와주시는 헬퍼분, 그리고 이제 대관사, 용접사 이렇게 3명이서 한 팀으로 에어리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 사람들이 거칠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직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 하급 말단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형님들한테 욕 엄청 먹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나랑 일하다 보면은 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챙겨주는 것도 잘 챙겨주시고. 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가 됩니다. 반갑이요. 네, 무사히 하루 일과가 끝나면 땀내나는 작업복과 무거운 장비를 모두 벗고 다시 두 아이의 엄마로 돌아갑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큰아들은 엄마의 뒤를 이어 용접을 배우고 있습니다. 백 잘 나와? 여기서 재밌지? 하다 보니까. 재밌지. 더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아직 한대 안 돼서. 야, 처음부터 잘 되면 아무나 다 용접사 하게. 엄마 처음부터 잘했다며. 손재주가 남달랐지. 그거 배울 때 천재 소리 들어가며 배웠지. 아니 진짜야. 저도 엄마 따라서 용접하다 보니까 좀 대단하신 것 같다고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좀 다른 분들도 엄마 칭찬 많이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만큼 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베셀 알지? 높은 데 올라갔어. 50평생을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첫째는 엄마가 된 것. 그 다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 용접사가 된 것입니다. 눈 떠서요, 제가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잖아요. 일 못 가르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거기에 너무 감사하죠. 모든 여성분들이 아우 내가 여자인데 아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가져서 그래서 여자 용접사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을 꼼꼼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일부러 가려하지 않는 험난한 길. 하지만 아무리 뾰족한 가시밭도 여러 사람이 밟으면 평탄한 길이 되기 마련입니다. 출근할 때는 돈 벌러 가니까 좋고 마칠 때는 집에 가니까 좋고 오늘 좀 적게 벌었어도 내일 좀 더 벌면 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렇게 살죠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될 인생 2막. 한번 부딪혀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일은 어디든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게 좋으니까. 지금도 묵묵히 그 길을 헤쳐나가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김신혜 씨, 김진아 씨, 그리고 한진희 씨.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부인이고 미망이고 배우자인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I should have known it cause it happens every goddamn time. 병원에서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한데 법과 제도 안에서 뾰족한 수는 없고 배우자라는 가족이라는 정의를 다시 찾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But the other night I had you in my head, called you on the phone. Want you stealing my time, even though I said I wanna be alone. Oh, and I should know this could never work. Oh, this could never end well.